좀 들려주십시오. 네. 그 89년에 이제 세계 아동문학 사전을 내 가지고 구라파를 일주하면서 그 뮌헨에 있는 국제아동문학관을 방문하고 또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 괴테 대학의 그 아동문학 연구소를 방문하면서 어떻든 간에 이게 그 국제적인 이 운동이 필요하다 하는 걸 제가 절감했습니다. 그래서 그 89년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는 88년에 한국 아동문학 학회를 만들었는데 일본의 오사카의 국제아동문학관에 갔다 와서는 제가 이래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90년에 일본, 중국, 대만, 한국 이 네 개 나라가 중심이 되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기타 인도네시아, 필리핀 이런 그 나라들은 옵저버로 이렇게 참석시키면서 1990년 8월 달에 오림푸스 호텔에서 말이죠. 그 아세아 아동문학 대회를 이렇게 했다고, 열었다고. 그래서 이게 이제 2년마다 개최지를 달리하면서 개최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에서 중국 상해에서 또 대만에서 또는 서울에 왔을 적에는 그게 세계 아동문학 대회까지 그렇게 그 발전했다고.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에 일본 나고야에서 제7차 대회가 열리고 또 2006년에는 서울에 또 제8차 대회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런 것이 이제 구라파 위주의 아동문학 운동이 구라파에서는 국제아동문학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어 왔는데 이제 아세아존에서는 제가 만드는 이 아세아 아동문학 학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주로 그 동북아시아가 중심이 되어서 아시아 전체를 커버해 가지고 구라파의 국제아동문학 학회와 대등하게 이렇게 그런 활동까지 하는데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. 예. 선생님 연보를 보면은 불교 아동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. 예. 그 불교 아동문학에 대해서 어떤 업적을 갖고 계십니까? 제가 그 이제 시인으로 한 3권 가량의 시집을 냈는데 그 절에 갖는 그 시들이 많아요. 예. 특히 아까 스님하고도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파괴사도 가고 뭐 어떻든 간에 그 우리 갈 수 있는 남한 일대 절은 내가 대략 가봤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리고 또 원래 그 가정적으로 불교적인 집안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 불교적인 사상이 생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돌아가신 김동리 선생이 그 이재철 교수가 그 불교에 관련되는 시를 많이 남겼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상을 준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선생님께서는 또 어려운 작업을 한 가지 하셨는데요. 북한 동화 선집 3권을 어렵게 편절을 하셨는데 북한 작가들에게 인쇄까지 주었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. 네. 이 북한 동화 작가들의 이 작품집을 발간하기까지 과정을 잠깐 좀. 그게 한 5년 좀 걸리는데 우선 북한의 아동문학 자료를 다 끌어모으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그 여러 가지 걸렸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또 북한 자료를 마음대로 보려고 하면 특수자료 취급 인가증 이것도 받는데 힘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한 다음에 보니까 북한의 동화만은 남쪽 어린이에게 소개해도 될 그런 분야가 많아요. 그런데 이 북한하고의 교섭하는 게 이게 연변을 통해서 교섭을 하니까 간단치 않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동화 한 편에 $100까지 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조선 작가동맹하고 정식 계약을 해가지고 나오는 최초의 책입니다. 이게. 젊은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 입을 좀 빌리고 싶은데요. 어린이 독서 지도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될 몇 가지만 좀 빌려주세요. 이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은 아이들도 책을 읽어요. 근데 부모가 안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읽어라 해가 이게 안 되거든요. 일본에서 보면 옛날에 모자 1일 20분 독서 운동
하루 20분은 같이 읽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주인공에 대해서 묻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. 이렇게 해서 한 20분만 하자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도 이제 북스타트 운동 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든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. 그냥 책 그냥 사주기만 하고 돈만 주고 이래가지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죠. 그래가지고 책을 읽어야만 내일이 있는 그 민족 국가가 될 수 있고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서울국제아동문학관의 중요한 그거 일이 아동도서의 보존, 연구,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독서교육센터 구실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라. 그러니까 몇 살, 몇 학년에는 어떤 책을 꼭 읽혀야 되느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그 총체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습니다. 뭐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예.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에게 꼭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는 말씀이 있으시면은. 네, 어린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 아버지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아들 딸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아들 딸이다.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수기를 가지는 어린이를 그렇게 키워야 되지. 우리 아이를 최고의 왕자 공주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어떻든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린이로 키워 나가야 되지 자기 아이만 최고로 이렇게 키우는 것은 좀 그만두달라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. 예, 귀한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예. 고맙습니다. 예. 부디 건강하시기를 예. 진심으로 빌겠습니다. 오늘의 출연자 이재철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안타까운 심정에 사로잡혔습니다. 국제아동문학관 정도는 쉽게 건립이 되어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. 이상으로 김영무가 만나는 문화문화인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.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푸른 동해바다